하나, 둘, 셋, 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은 바로 더 샌드박스. 오늘도 게임 메이커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저번편에 이어서, 비비어랑 컴포넌트 에셋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고, 저번 편에는 좀 그 게임 메이커의 기능, 좀 외부 기능, 에셋 관련 말고 좀 외부 기능을 좀 많이 봤었고요. 오늘은 에셋 쪽을 한번 볼 것 같고, 세 번째는 혹시 세 번째 편도 이게 더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면 세 번째 편도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늘 에셋 편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한번 해보자면 클릭을 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에셋 부분에서 여기 보면 처음 클릭을 하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뜰 거고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비헤비어랑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비헤비어랑 컴포넌트를 한번씩 봐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꿀팁이나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뭐 그런 걸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면, 자, 처음에 이제 보면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클릭해도 상관없고, 여기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비헤비어 클릭해서 이제 이렇게 쫙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요거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는 거 위주로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요거는 무엇이냐?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셋이라는 그 툴에서만 그 애니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서 한 것도 있는데 조금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 때 만들고 지금 안 쓰는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자동 문인데 요거를 지금 애니메이션 넣어주면 좀 이상해질 텐데 여기 보면 뭐 오프닝 해주면 이제 문이 열리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렉이 좀 걸리네. 요렇게 문이 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걸 애니메이션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택 1, 어택 2, 어택 3, 어택 4, 뭐 클라이밍 1, 클라이밍 2,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보면 이제 이 친구의 애니메이션인 뭐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달리는 모습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에서 뭐 요거 꺼도 되고요. 요거 꺼도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근데 그냥 켜놓는 게 저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달리는데 그 멈추는 거죠. 그 애니메이션에. 그래서 혹시 뭐 근데 요거는 진짜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아래에 있는 거 워크도 있으니까 요거 걷는 거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보면 걷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 애니메이션 효과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스컬 효과라고 있는데요. 이 에스컬 효과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이 친구들은 안 쓰니까 빼놓고 가운데로 놔두고 해볼게요. 에스컬 효과는 대화하고 문구를 주고받는 거고요. 보면 이라는 게 이제 더 샌드박스 게임 메이커 툴 안에서 살짝 상호작용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많이 씁니다. 이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How are you today? 뭐 I feel go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그 대화 질문하고 이제 대답하는 전형적인 에스컬 효과가 적용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컬 효과에서는 문구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네임도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비헤비어, 에스컬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저 밑에 컴포넌트 밑에 이게 로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LOGIC 해서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상세의 정보를 수정을 하거나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이 문구가 나올까? 지금 이 메시지는요. 사용자 키를 누르면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받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메시지 1 해서 A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이 I feel good이라는 말을 하면 대답을 하면 그 A1이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제 보자면 아니다. 그래, 살짝만 봅시다. 살짝만 보자면 여기서 아직은 설명은 안 드려드렸지만 여기에 많이 테스트하는 얘가 요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블럭을 하나 지정을 해줘서 블럭이 갑자기 생기는 건데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생기게끔 설정을 해주고 여기는 A1이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생기나 안 생기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를 누르고 보면 요게 A1이라는 메시지가 보내질 테니까 여기에 블럭이 생기겠죠? 하지만 A2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그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A2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두 번째 걸 해봐도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걸 누른다면 이렇게 블럭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좀 에스컬 효과는 대답을 하면서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하냐면 에스컬 효과는 대답하고 나서 퀘스트를 받을 때나 퀘스트를 깰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퀘스트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요거는 잠시 동안 없애주고요. 그냥 놔둘게요. 세 번째 보자면 세 번째는 SS 스포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SS 스포너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SS 스포는 말 그대로 이런 SS를 생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SS 스포너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요런 거 해주고 이것도 Z좌표, X좌표 해서 이제 원하는 위치에 생성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눌렀던 건 로직. 그래서 로직 창도 여기 있고요. 혹시 로직에서 나오고 싶다면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생성 SS 스폰이 될까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자면 그냥 요거는 이제 요 두 번째 문구는 이제 컴포넌트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태그나 이제 컴포넌트, 비헤비어가 있는데 여기서 벌드 효과를 주고 보면 잠시만요. 경기장의 벌드 효과는 좀 아니다. 경기장이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벌드 효과가 최고긴 해요. 알아보기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차무작은 키인 1을 누른다면 여기서 생기고 위에 날아다니겠죠. 우와 너무 커서 저도 그냥 같이 날아가 버렸네요. 네, 살짝 레이 걸렸고요. 나쁘지 않은데? 저도 뭐지? 이게 경기장 관객석으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던 건데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무한정입니다. 지금 하나 설치했고 2개까지 지금 됐고요. 3개, 4개, 5개, 6개 이런 거는 밑으로 빠져버렸네. 뭐야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이거 뭐지? 오케이, 이렇게 좀 3개가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SS 스포너는 퀘스트를 받거나 어떤 SS를 우리 캐릭터한테 줘야 될 때나 아니면 또 파쿠르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알파 시즌 3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SS를 그걸 놔두니까 SS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점프맵을 하거나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SS 스포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거 말고 네 번째 거 봅시다. 네 번째 이제 베이직 플랫폼 해서 베이직 플랫폼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SS이 자동으로 좀 움직일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정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9.1은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저는 5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딜레이 3초 뒤에 가거나 3초 뒤에 오거나 이런 거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 친구가 왼쪽으로 이렇게 쫙 가겠죠. 그 3초 뒤에 다시 쫙 오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베이직 플랫폼은 장애물을 만들 때나 아니면 요럴 때 많이 사용하죠. 지금 여기 있나? 요렇게 자동차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Z좌표로 오주면 앞으로 가겠죠? 조금 멀리 줘볼까요? 한 30만 가도 많이 가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주시고 속도는 한 이 정도만 해주시고 보면 이제 이렇게 자동차가 오는 거. 안 돼. 통과돼 버렸다. 이렇게 쫙 가고 또 쫙 오고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 거 요거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친구야 너는 1만 가령 이렇게 제가 방금 넣어준 밑에 걸 넣어주다 보면 이제 쭉 가고 나서 보시면 좀 느리다 친구야. 이렇게 자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동차가 조금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여기 좀 가까이서 보면 바퀴는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영상에 한번 다뤄보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영상 하나 더. 요거 두 번째 영상이고 세 번째 영상도 한번 찍어서 이번엔 좀 심화 과정 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베이직 플랫폼까지 잘 봤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왔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벌드 효과인 새 효과입니다. 말 그대로 새 효과고요. 여기 새가 어떻게 하죠? 날아다니죠. 근데 여기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무작위로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좀 멋있는데? 좀 하늘 위를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걸 잘만 하면 탈 수도 있게 됩니다. 살짝만 보여드리자면. 근데 이게 타질까 모르겠네요. SSC 크면 클수록 잘 되거든요. 친구야? 와, 이게 그리고 무작위다 보니까 이제 뭐 살짝 타이밍이나 그런 걸 살짝 알아야겠죠. 지금 뭐 이런 게 벌드 효과고요. 요거는 새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좀 엄청 특이한 점프를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런 것도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응용은 자기 이제 맵 만든 사람, 본인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그냥 다 꾸미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핵심으로 요약만 해드리고 있는 거고. 어지러워. 계속 돌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로직도 한번 쫙 보자면, 로직 보면 이제 높이를 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날아다니는 범위, 그 날아다니는 범위를 가장 좁게 하면 어떻게 나겠어요? 그냥 여기서만 걷고 있는 모습. 아래로 내려간다. 뭐야. 다시 올라가겠지. 오케이. 그럼 나는 요거, 하이, 뭐, 요런 거. 플라이 맥사이, 뭐, 요렇게, 맨 하이 해서, 이제, 아래에서, 고도를 정해주는 것이죠. 그럼 아래에서 여기 걷고만 있을 건데, 가만히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속도까지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래에서 쫙 돌겠죠. 오, 잠시만. 잠시만, 방금 뭐였지? 팽이다, 팽이. 아니, 이거 뭐냐고. 진짜, 나 처음 보네요. 대박인데? 이거 살짝만, 요거, 민하이 말고, 살짝만 좁히면 계속 돌지 않을까요? 그냥, 와, 뭐야, 이게. 하나, 둘, 셋, 와. 놀이기구. 와, 재밌는데? 뭐지? 아니, 뭐야, 이거. 와, 진짜 이거 좀 게임 메이커 알려드리고 있는데, 요런 거.
저도 이렇게 게임 메이커를 계속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갑니다. 3, 2, 1, 오! 이거 놀이기구다, 놀이기구. 하나, 둘, 셋, 오! 아, 잠시만. 이럴 타이밍이 아니지. 주장 한 번 해놓고 다른 맵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중단. 지금 벌드 효과까지 했습니다. 뭐야. 대박인데? 근데, 이제 정신없는 곳을 피해서 다시 왔고요. 이제 새로운 맵에 다시 만들었는데, 이게 새로운 맵에서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벌드 효과까지 했었으니까, 볼까요? 벌드 효과까지 했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봅시다. 이제 벌드 효과 했었고, 자, 다음, 이제, 버튼 효과. 이제 이것도, 저희가 블럭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블럭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아무거나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테스트할 때 1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자, 버튼 효과. 그 말대로 그냥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떤 곳에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우리, 버튼이라고 하면, 이제, 뭐, 도어락 같은 것도, 버튼을 누르니까, 하나하나, 내가 설정해 놓은 걸 누르니까 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이제, 하나하나 눌러서 이제 맞게끔 하면, 뭐 열린다든지 그렇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좀 줄여보면 이렇게 노란색 원이 있는데 여기 원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만 이제 1이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좀 가까이 가보면 1 그리고 여기도 1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블럭이 나오게끔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1을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생성이 된 것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처음에 이 친구를 꺼냈을 때 이 효과가 있었죠. 이 효과는 뭐냐면 그냥 NPC입니다. 네, 그냥 시민이에요. 시민. 똑같이 그냥 걸어요. 그냥 공격할 거 없이. 근데 때리면 아야 도망가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시민, NPC 뭐 마을 그런 마을 때 그냥 아무나 선택할 때 뭐 많이 쓰고요. 도시에도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그 맵의 컨텐츠에 따라 쓸 때도 있고 많이 안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효과, 도어 효과. 이 효과는 그냥 문이 있다면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ESS에는 문이라는 효과, 열리고 닫히고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1을 누르면 아무 효과도 없지만 하지만 그냥 통과가 되게 됩니다. 문을 닫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SS이나 그냥 SS에 문이 열리는 거와 문이 닫히는 거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게 문이죠. 기본 SS인데요. 여기서 도어 효과가 미리 들어가 있죠, 이미. 그래서 시작을 해서 보면 이제 도어 효과가 그러니까 오프닝, 클로즈닝 그게 없는 그 애니메이션이 없는 에셋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막히고 하지만 그 효과가 있는 문이라면 이렇게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거네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도어 효과. 그럼 도어 효과는 뭐겠어요? 문을 사용하는 효과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어 효과도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다음 파머 효과. 이 친구는 이제 플랜트라는 태그가 되어 있는 친구를 좀 농사말로는 좀 재배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친구도 때리면 도망갈 거예요. 체력을 안 넣었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게. 거의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 플레이해보면서.
진짜 많이 안 쓰죠. 요거. 근데 하지만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좀 응용을 해보면 이제 좀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이제 힐러 효과. 이 친구는 뭐 이제 던전이나 그런데 뭐 힐러 뭐라는 뜻입니까? 그냥 체력을 이제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힐러라고 해서 이 친구는 지금 이 범위 안에 있는 친구의 그 체력을 채워주는 건데 여기도 이제 보면 여기 태그가 있는데 힐해줄 친구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때리는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이제 절 때릴 겁니다. 때리면 안 돼. 힐. 이 자식이 때리면 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식이 하면 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힐러는 말 그대로 체력이 깎이면 체력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힐은, 뭐, RPG 게임 할 때나 뭐,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효과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말 그대로 공격입니다. 공격 에너미라고 되어 있죠. 공격할 누구 공격할 건지 태그나 아니면 스캔 해주는 거. 요런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있으면 이렇게 때리는 모습, 계속 도망가도 쫓아오는 모습, 이렇게 때리면 막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점. 이제 이거는 그냥 공격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이것도 RPG나 뭐 누굴 잡아야 되는 퀘스트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메시지 브로드캐스터. 요거는 하나로만 설명하기 좀 많이 복잡한데요. 요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요것은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는 건데 어떤 메시지를 보내줄 건지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어떤 친구에게 뭐 보내줄 건지 everyone 여기 있는 범위에 있는 애들한테 다 주거나 아니면 스페셜 태그 있는 친구만 주거나 아니면 요거는 요걸 추가를 해서 곳곳 어떤 친구들에게만 전달되게 해줄 수도 있고요. all 하면 그냥 모든 친구 다 포함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이제 딜레이가 나오거든요. 그 딜레이도 조절해 주시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브로드캐스터는 좀 조건만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에스컬이랑 비슷하게 많이 씁니다. 힐러보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를 쓰기에는 좀 더 많이 연습해보면 이제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 요거는 테스트할 때 많이 써봤죠. 그냥 블럭 설치 메시지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블럭 설치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저는 점프를 만들 때 좀 써봤죠. 점프를 만들 때 많이 써봤고요. 요거는 그다지 많이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다음 요거는 진짜 거의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요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태그나 이런 거 그려지고요. 그리고 다음 요건 육식이라서 이런 거 보면 배고픔이나 배고픈 게이지나 뭐 때리는 공격 속도 뭐 이런 거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에너미 효과는 그냥 보이면 때린다면 요거는 자기가 설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많이 배고파 있는 상태거든요. 보면 바로 달려와서 공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때리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조절해 주시면 에너미보다는 더 잘 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제대로 없으면 이 친구는 때린 모션 없이 그냥 때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효과. 이제 초식 효과. 초식 효과라고 그냥 뭐 육식 있으면 육식 피해 다니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많이 쓰진 않습니다. 아니면 뭐 사슴 같은 거나 그런 에셋에 한 번씩 넣어줘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효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놀랄 수도 있는데요. 이 효과에 자기가 아무거나, 하나를 바꾸자면, 자, 사람, 이제 NPC 사람, 이 친구한테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드래곤이 됩니다. 뭐야, 떨어졌어. 자, 다시. 이렇게 드래곤, 알고 봤더니 난 드래곤? 굿.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반전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는, 메시지를 받으면 갑자기 변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도 비헤비어랑 그런 게 있는데, 비헤비어에 뭐 육식을 준다면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갑자기 육식 효과로 때리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알파 시즌 3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 효과. 요거는 이제 저가 때리지 않는다 하면 절대로 때리지 않는 친구. 하지만 저가 때리면 엄청 달려듭니다. 여기 때리기만 하면 달려들죠, 갑자기. 그래서 이 친구는 안 건들면 되는 친구입니다. 엄청 때려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만히 있는데 좀 성기사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 보이드 효과, 비헤비어의 보이드 효과 마지막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비헤비어랑 컴포넌트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엄청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헤비어에 관한 꿀팁이랑 그리고 보이드 그걸로 해줄 거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컴포넌트 영상도 나중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런 컴포넌트 영상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의 프리셋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드 효과. 보이드 효과는 요거는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설정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on 스타트 말고 뭐 메시지 받으면 스타트 뭐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only 해가지고 뭐 한 사람만 없애게끔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디스트로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가까이 가서 1을 누르면 죽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좀 삭제를 시키거나, 처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면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요. 이제 뭐 only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그냥 다 해보면서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땅도 파죠,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친구는 메시지 브로드캐스터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튼 효과만큼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해보면서 하나하나 조합을 넣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뭐가 되나 이런 거 계산하고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더 기억력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보이드 효과 어디 쓰는지 다 아실 거죠. 보이드 효과 엄청 많이 쓰죠, 저거. 지금까지 엄청 많이 써봤고요. 자, 그러면 보이드 효과까지 오늘 다 해봤고요. 마지막 주의사항도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주의사항. 비헤비어 효과는 두세 번 이제 중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컬 효과라고 넣었는데 애니메이션 효과랑 에스컬 효과를 같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에스컬 효과를 넣었는데 이제 저거 애니메이션 효과, 에스컬 효과 넣었어요. 이제 애니메이션도 해야지 하면 애니메이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이게 조금 응용해보자면 이 친구는 걷고 있는데 말을 하고 싶다. 걷고 있는 효과에서 아무거나 넣어주시고,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에스컬 효과도 해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좀 살짝 꼼수를 부려서 안 보이게끔 설정만 해주시면 이렇게 걷고 있네? 말 걸어야지. 말도 걸리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에스컬 효과나 이런 거 에셋 같은 거를 안 보이게 하려면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통과도 안 되는 완전 그냥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다 뚫리는 형식. 그리고 세 번째도 있는데 요건 비헤비어를 안 넣으면 세 번째 칸이 나올 거예요. 이 친구는 좀 축구공이나 공 많이 찰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거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헤비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마지막 코치 영상 있으니까 코치 영상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